자, 봅시다. 20년 6월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이 목적이 되는 문장이 좀 잘 드러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이 퓨처 뮤직 스쿨에서의 우리가 그죠? 제공을 해오고 있다. 무엇을? 음악 교육을 누구에게?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그죠? 10년 동안. 도입 부분이죠, 그냥. 자, 우리는 개최합니다. 무엇을? 연례 축제를 개최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떤 기회? 자, 그들의 음악을 그런 커뮤니티와 공유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항상 뭐 합니다? 초대합니다. 유명한 음악가를. 그죠? 뭐 하라고? 이제 그 오프닝 이벤트에서 공연을 하라고. 이거랑 관련돼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정확히 목적이라는 말은 나오진 않았죠. 자, 당신의 평판. 자, 월드 클래스 그 세계적인 수준의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당신의 평판이 이게 직역을 하면은 당신보다 앞선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당신의 그런 평판을 이렇게 익숙하게 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널 만나기 전부터 소식 많이 들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자하다 그런 평판이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생각합니다. 당신을 음악가로 생각합니다. 어떤 음악가? 그들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줬다. 근데 아직 뭐 정확히 목적의 문장은 나오진 않았죠. 아직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That's why 해서 그것이 바로 뭐뭐하는 이유다. 우리가 이 why를 이유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답에 더 리즌이 빠졌다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어떤 이유다? 우리가 원하는 이유다. 이렇게 요청하고 싶은 이유다. 당신에게 그 축제의 오프닝 이벤트에서 공연을 해달라고. 이 부분이 이제 목적에 해당하는 그런 문장이죠. 어떻게 보면 정확히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랑 해당이 되는 답은 이제 개막 행사에서 연주를 요청하려고가 되겠죠. 공연 스케줄 변경이나 행사 취소, 모금 행사 참여, 그 다음에 음악가상 수상 축하 이런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고르면 되고. 자, 이제 좀 더 읽어줄게요. 자, 가주어죠. 자, 어떤 영예로울 것이다. 뭐 하는 것이? 진주어죠. 그들이 보는 것이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명이 그죠? 쇼에서 연주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이게 지금 지각동사하면서 이게 이제 목적어고 이게 목적어죠. 길어집니다만. 그 다음 그것은 뭐 할 것이다? 만들 것이다. 축제를 더 다채롭고 어떤 훌륭하게 만들 것이다. 그죠? 루포트 ing 뭐 말하는 것을 고대하다죠. 긍정적인 응답을 기대하겠다. 기대하고 있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목적을 나타내는 이 목적 문제는 이 목적을 나타내는 문장이 보통 이렇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답을 골랐습니다. 자, 자 19번. 19번은 감정 문제인데 감정 문제는 감정 문제가 있고 감정 변화 문제가 있는데 변화 문제는 원래 전반부 후반부만 살펴봐도 상관없어요. 그냥 감정이면은 후반부만 보고 풀어도 됩니다. 사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어떤 때였냐면요. 그 스피치 컨테스트의 결과가 나오는 때였다. 이 말이죠. 뒤에 보겠습니다. 나는 이게 회의적인이라는 뜻인데 회의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막 열정적인 게 아니고 뭐 내가 되겠어 뭐 이런 느낌이죠. 내가 공부해서 뭐 잘 되겠어 뭐 하기 싫어하고 해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부정적인 거죠. 회의적이었어요. 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상을 받을지 말지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어요. 그런 내용이죠. 회의적이란 말도 뭐 이제 통관을 쳐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뭐 때문에? 걱정 때문에. 떨린다는 것, 걱정한다는 것.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어떤 부정적인 내용이죠. 부정적인 내용. 기쁘다. 기쁜이죠. indifferent는 뜻이 이제 무관심한 뜻이 있어요. different랑은 별로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제 좀 외우셔야 되고, 그죠? confident는 이렇게 뭐 이렇게 확신하는 뭐 이런 뜻이 있고,
퓨리어스는 격노하는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렇게 좀 나쁜 뜻을 갖춘 것 중에서도 긴장한 어떤 결과를 앞두고 이게 괜찮아 보이죠. T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여서 축하해주기 시작했어요. 나의 승리를 이겨버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승리를 해서 이제 축하해주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아주 신나겠죠. 그죠? 흥분되고 뒤에 앞뒤에 보게 되면은 어땠어요? 내가 해냈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흥분한 상태죠.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답은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죠. 한번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답을 찾았지만 자 나는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했을까? 어떻게 충분히 뭐하게 충분히 이렇게 능가하게 충분히 다른 참여자들을 그렇죠? 회의적이라는 소리죠. 자 오랜 기다림 끝에 봉투가 건네졌어요. 누구에게? 그 아나운서에게, 발표자에게. 자 그녀가 그죠? 찢어서 열었습니다. 봉투를. 그래서 이제 승자 이름을 이렇게 꺼내기 위해서 나의 손은 땀에 젖어 있었고요. 심장은 이렇게 정말로 엄청 세고 빠르게 두근대기 시작했어요. 긴장한 거죠 지금. 자, 이 스피치 컨테스트의 승자는 바로 조시 브라운입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선언했습니다. 내가 깨달았을 때, 나의 이름이 불린 것을 깨달았을 때, 그죠? 나는 기뻐서 뛰었다. 그래서 흥분한 거죠. 답을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이런 단어들을 알면은 그렇게 어려운 유형은 아니죠. 단어,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여기 두시고 항상. 자, 20번. 자, 주장, 주제, 요지 문제는요. 원래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을 절약하는 유형에 속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전반부랑 후반부를 좀 살펴보고 푸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가 이제 이 글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이제 원인과 결과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어떤 대조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정의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런 전개도 있고 또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글을 풀면서 표시를 하는데 원인 결과의 구조면 원인의 세모 결과의 동그라미 쓸 거고 대조면은 이것은 이러하는 반면에 이것은 이러한다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 그죠? 정의는 그죠? 이런 것은 이런 것이다 설명해 주는 거 있죠?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전반 후반부 일단 살펴보고 자 봅시다. 우리 모두는 설정을 했다. 무엇을? 패턴을. 그래서 인생에서의 패턴이라는 설정을 했다. 이 패턴이 일단 소재 같은데 자 읽어봅시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라벨을 붙이고 싶어 해요. 이것 또는 저것으로. 그죠? 딱 규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의 의견과 신념을.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일단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은 일단 패턴이죠. 그리고 규정을 짓는다는 말이 이제 핵심이죠. 뒤 읽어볼게요 한번. 자, 일단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뭐 하는 것? 셧다운. 어떤 모음으로부터 모음에게 어떤 문을 닫는 것? 그죠? 모음을 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모음으로 이렇게 셧다운을 하는 것은 의미합니다. 정확히 뭘 의미하냐면 당신도 셧다운이 된다는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서의 내용은 뭐냐면 모음을 하지 않으면 좋지 않다라는 게 나와 있죠. 이해서 무슨 말인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패턴을 정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반복되는 거죠. 새로운 게 아니죠. 그러면은 이 패턴이라는 것이 결국에 이 모음을 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보기를 보게 되면 자 모음을 시도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안주하는 게 바로 셧다운을 하는 거고 패턴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고 모음을 해라. 그래야 좋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3번이 되는 거고 또 읽어줄게요. 보세요. 자 아닌 걸 빼도 되지만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좋아합니다. 읽는 것을 특정한 신문을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TV 프로그램을 보는 걸 좋아해요. 또는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뭐합니다? 같은 종류의 가게를 매번 가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해요. 우리에게 들어맞는. 그리고 같은 종류의 옷을 입는 걸 좋아해요. 그죠? 이것은 결국에 패턴이라는 소리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재진술이죠. 그리고 이건 모두는 아주 괜찮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나 라고 있죠. 그러니까 전환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뭐랄까 독해적으로 봤을 때 양보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가 도우나 올도우로 부사절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일반 접속사를 활용해서 벗을 쓴다면 앞의 내용은 이 글에서 주장하는 바랑 좀 관련성이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양보에 관련된 거죠. 뒤를 봐야 돼요. 자, 하지만 우리가 뭐 한다면 모든 다른 가능성으로부터 스스로를 이렇게 분리시켜 버린다면 결국에 셧다운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지루해지고 완고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안 좋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마도 뭐 할 것 같다? 지쳐버릴 것 같다. 약간은 좋지 않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패턴을 지켜서 사는 건 좋긴 좋은데 다른 가능성, 패턴에 어긋나는 걸 패턴 어긋나는 것을 안 하게 됐을 때는 안 좋을 수 있다 이거죠. 패턴 지키는 거 좋긴 좋지만 알겠죠? 그 말이지. 이 앞에 내용을 좀 무시하고 뒤를 보라 이거죠. 알겠죠? 그 다음 당신은 자 봐야 됩니다. C의 A 주변에 A를 보다 이 말이죠. 삶이라는 것을 일련의 모험으로 봐야 돼요. 모험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패턴대로 사는 게 아니고 도전하는 거고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각각의 모험이라는 것은 찬스 투는 기회죠. 찬스 오브는 확률이고 어떤 기회다? 어떤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어떤 것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탐험하고 당신의 친구와 경험의 어떤 순환고리를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당신의 어떤 수평선을 넓히는 기회다 라고 해서 이 모험이라는 것이 좋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패턴도 물론 좋긴 좋지만 패턴에서 안주하게 되면 셧다운이 되기 때문에 모험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가져라 라는 글이죠. 알겠죠? 물론 이제 다 읽어도 좋지만 우리가 어려운 문제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전반부랑 후반부 보고 많이 풀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주장, 주제, 요지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 스토리가 있냐면 스토리 유형이 있거든. 스토리 유형은 아까 우리가 18번 풀 때는 밑줄 꺼가지고 풀었죠. 그렇게 잘 안 풀려요. 그때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요. 어떤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문제를 발생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는 거죠.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이 있고 근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결국 생각해보면 이게 원인 결과죠. 그런 스타일로 풀면은 이제 풀려요. 그런 스타일로. 알겠죠? 살짝 읽어줘야 돼, 저거는. 전반 후반부만 보고 풀 수 있었던 거고, 스토리는 좀 읽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자, 21번 유형 보겠습니다. 자, 21번은 밑줄 치인 부분의 의미를 풀라고 했는데 이건 약간 빈칸 유형 풀듯이 푸는 게 좋은데 이거는 이제 좀 단순하게 앞뒤만 보고 풀기가 조금 애매했던 그런 유형입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해당 문장을 읽어줍니다. 보겠습니다. 만약에 극장과 배우들이 전통적으로 나타내진다면 어떻게 뭐에 의해서 마스크의 이미지로서 나타내진다면 자, 셰익스피어와 같은 작가들은 그죠? 이렇게 어떤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절을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다. 가면을 쓰고 있다. 이 마스크 말고요. 가면 쓰고 있다. 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뒤에도 읽어볼게요. 뒤에도 읽어보고 앞에도 읽어보고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배우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이런 악역들이죠. 이 사람과 같은 그 오델로라는 연극의 희극에 나오는 이 사람과 같은 악역들이 자신의 그런 가혹한 의도를 숨길 수가 있었어요. 어디에? 친절한 미소 뒤에 나와 있고, 그다음 다른 사람들은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더 허세를 가지고서. 설명하죠? 그들은 자주 리더가 이렇게 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 뛰어난 연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잘 복잡한 사회적인 환경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갈 수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만 가지고 잘 모르겠죠? 좀 어렵게 나온 유형인데 전반부도 좀 봐야 돼요. 봅시다. 자, 몇 세기에 걸쳐서 다양한 작가들과 사상가들이 분사고문이죠. 뭐 하면서 인간을 바라보면서 외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죠? 마주쳐 왔습니다. 뭐에 의해서? 어떤 그 극장과 같은 또는 뭐 희극과 같은 그런 가치에 의해서 인생에 사회적 인생에 그러니까 인생을 연극과 비교하는 거야. 인생도 연극과 좀 유사한 면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여기는 연극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연극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생활에 대한 얘기죠. 그걸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글 자체가. 그죠? 가장 유명한 인용 뭐하는 이러한 것을 나타내주는 가장 유명한 인용은 셰익스피어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 모든 세상은 무대다. 그러니까 세상과 인생과 연극을 비교하는 거죠. 세상이 이제 마치 무대와 같고 모든 남자 여자가 단순한 무엇이다? 이제 연기자이다. 지금 비동사를 생략한 겁니다. 그 나왔어서 라고 했어요. 그들은 가집니다. 출구와 입구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태어나면 죽죠. 태어나죠. 그런 것들만 하는 거죠. 연극도 이렇게 등장을 했다가 사라지죠. 퇴장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알겠죠 말인지?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 극장과 배우에서 배우가 그런 마스크의 이미지로 이렇게 대표가 된다면 그죠? 이 사람이 말하기를 뭐 한다고 했어? 우리 사람들도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했죠. 그럼 저를 생각해 보시면 이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마스크를 제가 세모라고 표시해 봅시다. 그죠? 얘도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세모라고 표시해 봅시다. 이걸 써가지고 뭘 하냐면 뒤에 봐보세요. 자, 이아우구와 같은 유형들이 그들의 가혹한 의도를 숨길 수가 있었죠. 어디 뒤에? 친절한 미소 뒤에. 이 미소가 바로 뭐야? 연기야. 연기를 마스크랑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뭐 했어? 가혹한 의도를 숨겼죠. 뒤에 가보세요. 더 자신감을 가지고 허세를 가지고 연기를 할 수가 있었죠. 그죠? 그것도 연기죠, 연기. 뭘 가지고 있을까? 얘도 이제 뭐 마스크 가지고 했겠죠, 아무래도. 뒤에 가보세요. 뛰어난 연기 기술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 사람들이 연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극장이 아니고 실제 인생이야. 연기를 한다는 건 마스크 쓴다는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뭐 할 수 있었어? 복잡한 사회 환경을 나아갈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연극에서는 연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물을 잘 묘사하고 연기를 했겠지만, 그죠? 이렇게 뭐 의도도 숨기기도 하고 뭐, 그죠? 뭐 자신감 있게 하기도 했었지만, 인생에서는 연기를 통해서 이 마스크를 쓰는 것 같은 마스크라는 거 내 실제 모습이 아니죠. 그게 연기야.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 관련된 걸 찾아보자 이거죠 이제. 자 봅시다. 우리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다 해서 이게 뭐 세모가 나와 있지만 세모 동그라미가 뭐 함축됐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죠? 봅시다.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우리의 얼굴을 보호하고 있다. 해로운 외부적인 힘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냐. 내용은 조금 부족해 보이죠?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내용인데 그죠? 2번 자 수행을 하고 있다. 무대에서 우리의 연기 기술을 뽐내려고 단순히 연기 기술을 뽐낸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무대라는 이야기도 조금 어색해 보이고 그 다음에 뽐낸다는 얘기도 좀 부족해 보이죠. 한번 자신감을 느낀다. 뭐함으로써 경쟁에서 다른 사람들을 물리침으로써냐. 뭐 경쟁 이야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사회생활을 잘 산다고 했는데 앞서간다. 자 그다음 자신감이라는 말도 좀 어색하고 나아간다 말이기 때문에 뭐 경쟁이란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걸 찾아봅시다. 자, 뭐 합니다? 완전히 정반대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에 반대 이런 내용 아닌 것 같고요. 일단 5번 볼까요? 자, 적응을 하고 있다. 다시 조절하고 있다. 우리의 행동을 뭐에 기반해서? 사회적인 맥락에 기반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조절한다는 것은 연기를 하는 거야. 뭐에 기반해서? 사회적 맥락에 기반해서. 사회가 우리를 수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적응하는 거죠. 복잡한 사회 환경에. 이러한 맥락에 맞게끔 하려고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알겠죠? 쉽게 풀리는 것은 앞뒤랑 모두 풀리는데 얘는 이제 좀 읽어줘야 되는 좀 글이었습니다.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핵심이 되는 걸 표시할 수는 있겠죠. 그다음 22번. 자, 요지 문제죠. 이것도 이제 앞뒤만 일단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개인의 블라인드 스팟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점이잖아요. 맹점이래, 맹점. 우리 옛날에 뭐 어떤 걸 막대냐였나?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어느 순간 안 보인다 해가지고 맹점 찾기 뭐 이런 거 했었던 것 같은데. 자, 이런 개인의 맹점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다, 어떤 곳이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이지만 당신에게는 그러하지 않는. 여기에 이제 비저블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런 곳이다. 라고 설명해 주죠. 일단 맹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일단 정의를 내려주는 거고 도입 부분이라서 더 읽어봅시다. 발달상의 어려움. 무엇에? 이 맹점의 어려움은 바로 뭐냐면 맹점을 통해서 뭔가 어려워지는 점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당신이 모른다는 것이다. 무엇을? 당신이 모른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몰라.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점이 생겼죠. 이것은 뭐 문제점이라고 표시해도 나쁘진 않아요. 일단 뒤에 봐볼게요. 자, 여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자, 강조라는 have to죠. 그래서 이게 원인일 것 같은데 문제 해결 방법일 것 같은데 당신은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그 특별한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꺼이 비빌링트를 기꺼이 못마하다. 기꺼이 그 거울을 들어줄 사람들 또는 어떤 사람들 당신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뭐하게 충분히 그 트럭을 알기에 충분히 그죠? 잘 알 뿐만 아니 잘 아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뭐하는 사람들 신경을 써준 사람들 충분히 당신에 대해서 뭐하도록 당신이 알도록 무엇을 그것이 거기에 있다라고 그죠? 이런 특별한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런 특별한 사람들을 만들면 이런 맹점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비교 봐볼까요? 보기. 모르는 부분을 인정해라. 사람들이란 말이 없죠. 그다음 폭넓은 인간관계냐. 폭넓다기보다는 너를 잘 알고 그죠? 알려줄 사람들이었잖아요. 폭넓다는 말은 좀 부족해 보이고. 자기 발전은 실수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제 실수를 기회로 만들어야 자기 발전이 된다. 이런 글이 돼야 되고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타인을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도와줘야 되냐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도움을 받자는 얘기잖아요. 자신의 맹점을 인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죠? 이런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내가 맹점을 알고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읽어봅시다 또. 자, like 뭐처럼 이 말이죠. 뭐처럼? 어떤 지역처럼. 사이드 미러에 있는 너의 자동차에 있는 사이드 미러에 있는 곳처럼. 자동차를 몰아보게 되면 거울에 나타나는 게 있고 안 나타나는 게 있어요. 선생님 운전해보면 잘 안 나타나는 게 잘 안 보이는 게 바로 옆에 붙어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게 잘 안 보여요. 이제 일종의 맹점이죠. 자, 뭐하는 당신이 그죠? 당신 옆에 있는 차선에 있는 트럭을 볼 수 없는 그런 자동차 사이드 미러의 지역처럼 개인적인 이런 맹점이라는 것도 쉽게 간과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당신이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를. 몰라, 있는지 몰라. 그래서 한 번은 선생님 옆에 오토바이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차선을 변경하려고 했는데 사고 날 뻔했어. 진짜 조심해야 돼. 그때부터는 이거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어깨로 보거든요. 숄더 체크한다고 하거든요. 진짜 조심해야 되죠. 그죠? 그것들은 또한 뭐 할 수 있다? 똑같이 위험할 수 있다. 또한.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아직 해결점은 안 나온 거고요. 자, 트럭. 당신이 보이지 않는 그 트럭. 물어보죠. 이렇게 뭐 동사가 따로 있는 문장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거기에 있다. 있죠. 트럭이 있어.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한 무엇도 그렇다? 당신의 맹점도 그러하다. 맹점도 있어. 존재해. 자, 여러분 because가 우리가 부사절을 배우잖아요. 근데 명사절을 쓸 때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주어로 쓰였다고 보시면 좋아요. 대절을 써도 되는데 문법적으로 대절이 맞는데 because를 써서 주어나 보호 역할일 때도 있어요. 사실. 당신이 그것들을 보지 않는다 라는 것, 보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들이 의미하진 않는다. 무엇을? 그것들이 당신을 이렇게 차로 이렇게 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차로 칠 수도 있다 이거죠. 이해도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제 이 맹점을 모른다는 점이 너무 문제가 되잖아요.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떤 지점이냐면요. 당신이 도움을 요청을 할 필요가 있는. 인리스트라는 게 어떤 막 병역 같은 목록이 올리는 것, 뭐 그런 것도 있고, 도움 같은 걸 요청하다는 뜻도 있어요.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다. 다른 사람들의. 이랬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자 이런 얘기죠.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이런 맹점을 해결하자라는 거리였죠. 근데 뭐 다 읽어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 시간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전반부 후반부 보고 일단 풀 수 있는 건 풀자. 일단 자,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풀어볼게요. 주제이기 때문에 아이. 어떤 아이? 그 아이의 행동이 통제가 되지 않는, 그죠? 통제가 되지 않는 아이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뭐 했을 때? 명확한 그들의 행동에 대한 제한점이, 그죠? 설정이 되고 이렇게 수행이 됐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원인 결과는 뭐냐면 어떤 명확한 제한을 시켜주게 되면, 그죠? 이런 문제 있는 아이가 좋아진다. 이게 원인 결과죠. 여기서. 알고 봐볼게요. 그죠? 뭐 하나 더 읽어줄게 일단은. 그러나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게 메인이 아니야. 뒤에 읽어볼게요. 부모들은 반드시 동의를 해야 돼요. 어디에 그런 한계가 설정이 될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수행이 될지에 대해서. 결국에 이게 메인이라기보다는 얘는 약간 부수적인 것이고, 뭐 하자는 거야? 이런 한계가 어디에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수행될지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좋아진다. 이런 내용이 메인이 되는 거죠. 자, 가르쳐 가볼게요. 자, 모든 상황에서 이 목적의 투죠. 이 목적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이게 결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아이가 좋아지게 되게끔 하려면은 이 처벌이라는 것이 간결하고 그 다음에 연결이 돼야 돼요.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에. 그래서 결국에 까침에 그죠? 제한점이 어디에 설정되고 어떻게 수행되는지,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처벌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알겠죠? 이거 가지고 일단 풀어봅시다. 1번 방법, 상을 주고, 그죠? 처벌을 공정하게 하는 방법. 여기서는 상 준다는 얘기는 딱히 없죠. 그 다음 2번 고려사항. 뭐 할 때 고려사항이냐면 어떤 제한을 설정할 때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아까 아이의 행동에 제한을 설정하자고 했었죠. 근데 거기서 고려할 상황들 바로 뭐야? 한계가 어디에 설정이 되고 어떻게 수행될지, 또는 어떻게 뭐 간결해야 되고 직접적으로 행동과 연관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이랬죠. 그게 이제 이 considerations라는 말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증가가 되는 필요성. 부모님의 어떤 교육 훈육에 대한 참여. 부모님이 참여해야 되느냐? 단순한 참여하기가 아니죠. 그죠? 이런 한계점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했었죠. 그 다음 4번. 돌보는 사람들의 성격이 아이들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이게 원인 결과가 되어야 되는데 성격과 발달 얘기 아니죠. 성격이 세모가 아니죠. 그래서 4번 부족하고 그 다음 이유. 어떤 이유? 아이들에게 사회적으로 올바른 일을 하라고 장려하는 이유.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사회적으로 올바른 일을 하게끔 시키면 뭐 어떤 결과 좋은 결과 나온다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한계랑 그 다음에 결과. 그런 한계를 이렇게 깨는 그런 결과가 반드시, 그러니까 너 이거 제한사항 어기면 어떻게 된다 라는 그런 결과가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돼요. 아이한테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말, 그죠? 뭐 강제를 한다는 말도 유사하죠. 그래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 한계를 이렇게 수행하는 것, 제한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죠? 지속적이고 그 다음에 확고해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어떨 때는 책 안 가져왔을 때 봐주고 어떨 때는 안 봐주고 지혜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항상 안 봐줘야 되겠죠. 자, 너무 많은 그 제한은 어려워요. 학습하기 간결하다 이거죠. 아침에. 그리고 망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런 자율성의 발달을 너무 제한시키게 되면 너무 많은 하나도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그럼 자율성이 이제 제한되니까 그죠? 적당히 해야 되겠죠. 또. 그다음 이런 한계라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뭐에 관해서? 아이의 어떤 그 나이라든지 기질, 얘가 성격이 뭐 이렇게 불같은지 온화한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발달 수준, 얘가 학습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닐 수도 있잖아. 막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됐어. 근데 뭐 훈육시킬 수는 없잖아. 교육이 안 되죠. 또 나오죠.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의 투부정사죠. 되기 위해서 두 부모 모두가 반드시 그죠?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제한. 어떤 부모님은 봐주고 어떤 부모는 안 봐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그죠? 부모님들을 나눠가지고 이제 테스트하려고 한다 이거죠. 한계를 더 이렇게 그 멋들이 하게 해주는 부모님.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은 뭐 라면을 먹게 해주고 어떤 부모님은 라면을 안 먹게 해주고 하면 이제 엄마 없을 때 아빠한테만 부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아무튼 그래서 한계를 제시하는 게 좋은데 그때 어떻게 해라라는 내용이었죠. 이거야 되겠죠. 네? 자, 24번도 마찬가지 제목인데 전반부 후반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많은 발명품들이 발명이 됐습니다. 언제? 자, 오래전에. 이 쏘는 그래서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결과를 이끄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 가주어죠? 진주어죠? 자, 뭐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들의 정확한 기원을 알기가 어려울 수 있다. 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아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항상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격이 되시죠? 어떤 가능성? 자, 미래에 고고학자들이 훨씬 더 오래된 도자기를 어딘가에서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더 오래된 도자기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지금 그 약간 기원이 된 도자기를 찾은 상황에서 나중에 또 찾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기원을 알기가 어렵다는 소리거든요, 결국에. 똑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제 많은 발명품이 옛날에 발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원을 알기가 어렵다는 내용이었죠. 이것도 결국에 보게 되면 훨씬 더 오래된 도자기를 어딘가 찾을 수 있다라 하는 것은, 확률이 있다는 것은 기원을 알기가 어렵다는 소리예요. 이게 끝이죠.
1번 볼게요. 당신은 어떻게 그죠? 어떤 모조품과 진품을 테레이 프로미는 구별하다는 뜻이 있어요. 구별할 수가 있나요? 그럼 구별의 방법은 아니죠. 진짜랑 가짜를 구별하기. 오리진이라는 말 때문에 오리지널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보기입니다. 2번 고대의 어떤 도자기의 어떤 물질들, 어떤 뭘로 만들었는지 재료들 이런 것들을 뭐 탐구하는 것, 뭐 도자기 재료 이런 얘기 아니고 도자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얘는 이제 어떤 것들이 기원의 발명품의 기원이기 때문에 도자기란 말이 직접적으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다음 발명품들의 기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여정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발명품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소리죠. 그래서 3번인 거죠. 계속 발견해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4번 과거로부터 배우고 그죠? 더 좋아지기 위해서 변화해라. 이거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변화해야 더 좋아진다라는 구조가 돼줘야 돼요. 과거로부터 배우자는 내용은 없고 기원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 과학 뭐로서의 어떤 원동력으로서의 과학 인간의 문명 화해.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문명화가 된다라는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죠. 다 골랐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끔은 과학자들이 발견합니다. 무엇을? 어떤 모델을 초기 모델을 그죠? 어떤 초기 발명품의 모델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이 모델로부터 그들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그것이 오래됐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그것이 왔는지 직접 목적어들이죠.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원을 안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나 라고 했죠. 앞에는 다 필요 없는 내용이야. 항상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가능성? 본격이 되시죠? 미래에 다른 과학자들이 발견할 확률이 있어요. 훨씬 더 오래된 모델을 같은 발명품에 다른 세상의 지역에서. 그러면 처음 발견한 것은 기원이 아니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발견했어. 확률이 있어요. 발견했다 쳐도 또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훨씬 더 오래된 모델을 발견할 확률이 있다는 것은 결국에 기원을 알기가 어렵다는 소리랑 똑같은 소리죠. 사실상 우리는 영원히 찾고 있어요. 역사를. 고대의 발명품에. 그 막 우리나라도 막 그 뭐냐 그거 막 목판인지 금속알짜인지 뭐 이런 거 보면은 막 옛날에는 뭐 잘 모르지만 뭐 구텐베르크인가 뭐 그것이 뭐 제일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였죠? 뭐 나왔었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또 기원이 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이런 경우죠. 정확히 자기가 안 하는데. 자, 이것에 대한 한 예시가 바로 이제 그 도자기의 발명인데 예시를 든 거죠. 이 도자기는 예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도자기가 등장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예시를 든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시라서 포괄적인 제목으로 쓸 수가 없죠. 자, 수년 동안 고고학자들이 생각했어요. 도자기라는 것이 처음 발명됐다라고. 근동에서. 바로 현대의 이 이란 근처인데. 그게 이제 어떤 곳이냐면 그들이 이제 도자기를 발명을 했다. 그죠? 어떻게? 기원전 9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했는데, 이게 근동에서 처음 발명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나 1960년대에 더 오래된 도자기, BC 이제 10,000년 되는 애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혼슈 섬에서. 그게 이제 일본에 있는데, 일본이 또 기억이 되는 거죠. 근데 또 딴 데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오래된 도자기가 또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기원을 알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이죠.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우리가 제목 찾을 때는 예시를 찾으면 안 된다는 거 일단 또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 도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표라는 것, 우리 뭐 수학에서도 많이 보는데 우리가 x축, y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하는데 결국에 x가 뭐냐면 원인이에요.
변수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값 있죠. 그게 y죠. 그것도 결국에 원인 결과예요. 우리가 여기서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은 원인 결과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밑줄만 긋고 끝나겠지만. 그리고 주로 이런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들은요 답이 후반부에 많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거꾸로 보는 게 좀 답 잡기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x축에 해당하는 지금 표현이 뭐가 있냐면 먼저 연도가 있죠? 그 다음에 나라가 있죠? 이런 게 나오면 밑줄 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결과값들 있죠? 이런 결과값도 y축에 해당하는 결과값들에 이제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지. 밑줄 쳐도 상관없겠지만. 알겠죠? 자, 봅시다. 네덜란드 있죠? 네덜란드. 밑줄 치는 거야. 변수니까. 네덜란드에서 전기 자동차의 재고가 그죠? 결과값 나오죠? 3배 이상이었다. 결과값이죠? y축이죠? 결과값이었다. 여기 3배 이상이었다. 그죠? 언제? 2016년에 14년보다. 네덜란드에서만 보면 돼. 얘만 보면 돼 지금이. 자, 44에 3을 곱하면 40에만 곱해도 벌써 120이 넘어버리잖아요. 그럼 3배 이상이 아니죠. 레스죠, 레스. 결과값이 틀린 거야. 이게 5번이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밑줄 치면 돼요. 이거 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원리는 그러하지만 도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교 표현들을 잘 알아야 돼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 그다음에 뭐 배수 비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증가인지 감소인지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결과값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 많이 쓰기 때문에 모르는 표현이 있다면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번 다른 것도 읽어볼게요. 14년과 16년 사이에 전기 자동차 재고의 증가, 일본이죠, 일본. 일본에서의 증가가 레스덴이죠. 노르웨이보다 더 작았다라고 했는데, 그죠? 일본에서는 증가가 이렇고 노르웨이에서는 증가가 이런데 얘가 43부터 시작하니까 얘가 훨씬 많겠죠. 그래서 적단은 잘 썼습니다. 됐죠? 레스가 맞죠. 3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그죠? 전기자동차의 재고의 증가를 보였다. 그죠? 그래서 서페이스 능가하다죠? 능가했다. 무엇을? 미국을. 이걸 두 개 다 확인하셔야 돼요. 중국이 가장 큰 증가를 보였죠. 그래서 미국보다 낮았는데 미국을 이겨버렸죠. 그래서 다 맞습니다. 그 다음 14년에 그죠? 미국의 전기 자동차의 재고량이 그죠? 1등을 기록을 했어요. 5개 국에서. 그 다음에 중국에 의해서 중국이 그 뒤를 따랐다라고 했죠. 14년에 보게 되면 미국이 290이니까 1등 맞죠? 그 다음 그 다음으로 105 근소한 차이지만 2등 맞죠? 맞습니다. 5개국 모두가 전기 자동차의 재고를 더 많이 가졌다. 그죠? 언제? 16년에. 그죠? 다 증가했죠. 다 증가죠. 증가. 그죠? 다 맞았어. 알겠죠? 뭐 문법적으로 뭐 다 판단해도 좋긴 하겠지만 변수와 결과 표시를 꼭 하고 풀어라. 그리고 내용 일치 불일치에서 가장 많이 틀린 부분이 아까 뭐 이건 맞는 거이긴 하지만 한 문장으로 보이는데 내용을 2개 다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말고 뒤에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26번 맞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내용 일치인데 자, 이런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는 답이 T에 많다고 했어요. 어차피 1번일 때도 있긴 합니다만 확률이 많이 낮아요. 그리고 이 보기의 순서랑 글의 전개 순서가 똑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보고 풀 거야. 그러면 이제 빨리 풀고 싶다면 변화하지 않는 뭐 숫자라든지 고유명사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걸 가지고 하면은 좋아요. 13 이게 보이죠? 13, 15 보이죠? 읽는 거야. 평균 수명은 야생에서 13에서 15년이다 라고 했죠. 임팔라의 평균 수명은 13에서 15년 사이다. 야생에서. 맞죠? 동그라미 쳤죠. 이렇게. 우리 틀린 거 찾아야 되잖아. 자, 우기가 시작될 무렵 번식기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여기 우기 보이죠?
그죠? 이거 보는 거야, 이 문장은. 번식의 시즌이 발생합니다. 우기가 끝날 때죠. 끝날 때니까 시작된 무렵이 틀렸죠. 답이 4번. 이렇게 풀면 된다 이거죠. 처음부터 굳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보통 답이 뒤에 많이 나오니까. 어떨 때는 1, 2번일 때도 있긴 합니다만 T 쪽 확률이 더 높아요, 사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요즘에는 또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알겠죠?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풀, 과일, 나뭇잎을 먹고 산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나뭇잎 보이죠? 이렇게 밑줄 치는 거야. 이 문장을 읽으면 되니까. 딱 찾는 거죠, 그냥. 자, 임팔라들은 먹고 삽니다. 어판하고 오나가 똑같아요. 그죠? 저런 거 먹고 삽니다. 맞죠? 수컷은 길고 뾰족한 뿔이 있다. 수컷과 뭐 뿔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암컷이고 수컷이죠. 수컷이 길고 뾰족한 뿔이 있다. 맞죠? 암컷과 수컷 모두 배가 하얗다라고 했는데 화이트 벨리 보이죠? 자, 다시 수컷과 암컷, 암팔라 모두가 색이 비슷합니다. 뭐 하면서 하얀색 배 그리고 검정색으로 이렇게 끝이 되어 있는 귀를 가진 채로. 맞죠? 그다음에 4번. 시작이 아니라 끝 날 때죠. 그 다음, 안내문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될 유형인데 보통 틀리는 이유가 이게 일치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에 답이 많이 있고요. 일치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쳐놓고 사전 참가 등록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전 참가 등록이 필수적이지가 필수적이지가 않다라고 했죠. 노니까. 또 필요하다는 틀렸네요. 그죠? 이렇게 푸는 거죠. 1인당 입장료가 $5이다는데 5달러죠, 입장료. 그죠? 1인당. 오후에 수중 에어로빅 수업이 있다라고 했는데 오후에 수중 에어로빅 수업이 여기 PM이니까 오후 맞죠? 자, 6월 9일 화요일에 진행되는 거 맞죠? 그다음 노인 고객들을 위한 일일 강좌다 라고 했는데 시니어 커스터머를 위한 거라고 나와 있죠. 실제로는 답 참으면 넘어가시면 돼요. 네, 다 읽어준 거예요, 선생님이. 그다음 28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기에는 일치하는 거죠. 이런 거 조심하라고. 이것 때문에 보통 틀려요. 일치하니까 동그라미 쳐놓고 동그라미 맞는 거 보는 거죠. 입장권은 온라인으로만 이런 거 극단적인 거 조심해야 돼요. 구매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온라인 상에서 구매를 하라고 했는데 또는 입구에서죠. 틀린 거죠. 극단적인 거 빼고 참가자에게 기념품은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모든 참가자가 공짜 티셔츠나 티셔츠 받는다고 했죠. 선물로서 제공되지 않는다는 틀렸죠. 그죠? 간단한 마술을 배울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간단한 마술을 배운다라고 했죠. 맞죠? 그러시면 되고 우천시 취소냐라고 했는데 우천시 체육관에서 한다. 취소가 아니죠? 8시간 동안 지낸다고 했었는데 6시간이죠. 틀린 거죠. 알겠죠? 3번의 답이 있었네요. 그다음 어법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법 보겠습니다. 자, prepared라는 준동사나 동사가 보이는데 get이 보이죠? 자, 보세요. 모든 농부들은 압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압니다. 전체가 목적어 절이죠? 목적어 절이니까 이제 또 주동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힘든 점이라는 것은 바로 뭐뭐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준동사죠? 동명사로서. 근데 이 준동사가 목적어와 목적어를 취한 상태예요. 바로 이제 이 밭을 또는 뭐 이렇게 밭이라든지 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다인데 얘가 지금 사역동사로 쓰였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가 되는 게 밭이죠.
근데 관계를 따져보니까 밭은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죠. 관계 수동이죠. 겟은 능동일 때는 투부정사. 수동면 가구 분사 취하잖아요. 그래서 1번은 잘 쓴 겁니다. 2번. 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일단 댐인지 이신지 또는 댐셀브지인지를 판단하셔야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씨앗을 놓고서 그죠? 보는 것. 동명사 연결되고 있죠. 주어가 지금이. 뭘 봅니까? 그것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것들이 가리키는 게 뭐냐를 따져보니까 바로 이 seed죠. 얘가 복수잖아. 그래서 이 시안으로 댐이 맞죠. 댐 셀브즈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what, insert하고 what를 하는 주체는 농부죠. 또는 우리가 되겠죠. 근데 대상은 씨앗이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랑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댐 셀브즈는 아닙니다. 알겠죠? 동사 우리가 그 제기대명사는 그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을 때 쓴다 이렇게 배우는데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면 의미상의 주어랑 관계를 따져야 되거든요. 의미상의 주어가 따로 안 나온 것이 뭐 우리 일반 사람이라든지 뭐 농부라든지 이 정도가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댐도 잘 쓴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더즈로 끝났죠. 이건 대동사 문제예요. 결국에 이제 더즈냐 이즈냐 정도에서 물어봐요. 이게 가리키는 게 일반 동사 구를 가리킨다면 더즈가 맞고요. 그죠? 비동사 구를 가리킨다면 is가 맞아요. 뭐 여기서 짜잔하게 뭐 did냐 더즈냐 뭐 do냐 더즈냐 잘 안 물어봐요. 알겠죠?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부터죠? 씨앗을 심는 것은 이건 반드시 뭐뭐 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부정 표현입니다. 씨앗을 심는 것이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과도한 지능을,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제 지능 같은 것을 요구하진 않아요.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비슷한 표현으로서. 뭐 하는 것? 환경을 만드는 것. 어떤 환경? 씨앗이 번성하도록, 잘 자라도록 해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그러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그러하다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엄청난 지식이 필요하다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일반 동사죠. 그래서 더즈가 맞아요. 근데 왜 두가 아니라 더즈냐면 얘도 좀 더즈였다가 지금 주가 단수잖아요. 더즈. 그러니까 수판단 잘 안 물어봐요. 얘는 대동사들은. 그러니까 더즈냐 이즈냐 정도야. 근데 비동사구가 아니라 일반 동사구죠. 그래서 더즈로 받은 겁니다. 이걸 대동사로 대동사. 알겠어요? 해석은 그러하다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러하다. 앞에 내용이 나왔으니까. 알겠죠? 자, 4번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데 투부정사는 준동사잖아요. 일단 준동사 자리가 맞는지를 보고 동사 자리가 혹시 아닌가? 투부정사라면 용법이 어떤 것인지 명사에서 부사가 중에 어떤 것인지 판단해 봐야겠죠. 아마도 그의 그죠? 가장 위대한 어떤 강점은 바로 그의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능력? 사람들에게 함께 노력하게 하도록 이렇게 영감을 주는 뭐 하도록? 달성하도록 그죠? 어떤 역경에 맞서서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사회의 어떤 인재에서의 변화를 이렇게 달성하도록 그죠? 인종이라든지 또는 어떤 법의 공정함이 있어서 길긴 하지만 뭐뭐 하는 능력이죠. 무슨 용법이에요? 형용사적 용법이 투부정사죠. 잘 쓴 겁니다. 동사는 이미 쓰였기 때문에 준동사 자리가 맞고 뭐뭐 할 능력 그래서 잘 썼죠. 자, 대시 나와 있는데 뒤에 동사가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접속사 대시인데 그죠? 대시 잘 쓰였는지를 봐야 돼요. 무슨 용법을 쓰였는지. 자, 보겠습니다. 이 투부정사도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분析봐야 되겠죠. 해석을 해보니까 여기 동사가 지금 보이잖아요. 얘가 주어로 쓰기 맞겠죠. 자, 뭐 하는 것? 정말로 이해하는 것. 무엇을? 그가 달성한 것. 봐봐. 이게 지금 이 understand라는 준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절인데 명사절이 직절에 쓰이려면 완전해야 돼요. 근데 뒤에 보니까 그가 달성했다는데 목적어가 안 나와 있죠. 이렇게 명사절인데 지금 불완전한 구조잖아요. 그럼 보통은 이제 what이 답이 된 경우가 많은데 what을 넣어서 해석해 볼까요? what을 넣어서 해석해 볼까요? 그가 달성한 것을 정말로 이해하는 것은
요구합니다. 괜찮죠? what을 써줘야 되는 자리예요. 대시하자. that은 어떤 완전한 문장을 명사로 쓰고자 붙여서 경민이는 학생이다 라는 문장에 that을 붙이면 경민이가 학생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때 쓰는 거죠. what자리입니다. 준동사가 투부정사라는 준동사가 이끄는 명사절인데 불완전하기 때문에 what 요구합니다. 뭐 하는 것을 그 사람을 뛰어넘어서 보는 것을.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명사절이면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대시 쓸 수가 없다. 그 다음 30번 보겠습니다. 어휘 문제. 어휘 문제를 한 번씩 문법으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 잘 읽어보고. 일단 어휘는 쉽게 나오는 경우는 보통은 반대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형태가 유사하지만 뜻은 아예 다른 경우도 내기도 합니다. 수능 레벨까지 가면 이번 수능도 얘가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고려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일단 반대말을 좀 생각해 보자. 자, 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성공이나 승리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신경학적으로 화학물질이라는 것이 방출됩니다. 뇌에서. 자, 뭐하는 강력한 폭발을 주는 어떤 흥분과 에너지. 그죠? 그래서 뭐하는 어떤 바람으로 이어지는 그 행동을 반복하고자 하는 그 경을 반복하고자 하는 이 대절은 앞에 나온 화학물질을 꾸며주는데 우리가 중학교에서는 관계대명사절이 주어를 꾸며주면 주어 뒤에 있죠. 근데 이제 고등에서는 뒤로 빼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이게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다 생각해봐. 그럼 주어가 이만큼이고 동사 이만큼밖에 안 되죠. 구조 판단이 힘들죠. 이때를 다 빼버린 거야. 아무튼 이제 이 말은 괜찮죠. 정말 괜찮죠. 다시 읽어봅시다. 뒤에도 그것은 시작일 수도 있다. 무엇에 어떤 종류의 중독이라든지 또 광적인 행동의 시작일 수 있다. 그러면 계속 다시 하는 거니까 중독이나 이런 광적인 행동이랑 일치하는 말이죠. 1번이 계속 반복하니까 이게 중독이죠. 자, 또한 뭐였을 때 이런 그 이익이 빠르게 왔을 때, 그죠? 똑같은 말이죠. 왔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얘기잖아. 그죠?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그런 기본적인 지혜의 어떤 시각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하는 어떤 지혜냐면 이 동격이 되시죠?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그죠? 진짜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힘겨운 노력을 통해서 와야 한다라는 그런 지혜의 시각을 잃어버립니다. 갑작스럽게 얻었으니까. 괜찮죠? 자, 그 다음 take into account는 고려하다는 뜻이 있어요. 고려하다. 우리는 고려하지 않아요. 무엇을? 역할을. 어떤 역할? 운이 하는 역할. 어떤 그런 힘겹게 얻은 수학에서 아까 지금 힘겹게 얻었나요? 갑작스러운 성공이나 이거였잖아요. 그 승리였잖아요. 힘겹게 얻은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얻은 거죠. 그런 말이 필요하겠죠. 반대말이죠. 알겠어요? 여기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노력합니다. 반복해서 뭐 하려고? 다시 붙잡으려고. 무엇을? 그런 그죠? 그만큼이나 높은 것을 붙잡으려 노력합니다. 뭐함으로써? 많은 돈을 땀으로써 그리고 어떤 관심을 많이 받음으로써. 자, 우리는 감정을 얻습니다. 어떤 우월함의 감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나 저항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알겠죠? 여기 나와 있고요. 자,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우리는 뭐합니다? 말합니다. 자신에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직접 목적어인데 앞으로 꺼내다 보시면 돼요. 너네들은 우리를 몰라 생각한다 이거죠.
자, 이런 것이 지속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냥 된 거니까, 우주적인 요소로 된 거니까 때문에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불가피한 추락을. 안 좋다 이거죠. 그 다음 31번 보겠습니다. 자, 31번 핑크한 유형은 주장 주제 요지랑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뭐였냐면, 주장 주제 요지는 말 그대로 핵심적인 그런 포괄적인 내용이잖아요. 중심 내용이죠. 핑크한은 중심 내용에 핑크한이 있을 때도 있지만 중간에 있는 경우는 중심 내용보다 세부적인 내용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핑크한 읽고 나서 주변에서 답을 좀 찾아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알겠죠? 핑크한 일단 읽어볼게요. 결과적으로 아까 원인이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포식자가 받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 동격이 대절이죠. 그것이 뭐뭐하다는, 이 포식자가 뭐뭐하다는 메시지를 받지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아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글루코스라는 것이 그죠? 증가시킵니다. 인슐린의 수준을 어디에서? 영장류와 인간에게서. 그리고 그것은 이 위치 가리키는 것은 이제 인슐린의 수준을 말하는 거죠. 인슐린 말하죠. 그리고 그것은 뭐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상승을 시킵니다. 렙틴의 수준을. 근데 이게 뭐냐면 배고픔을 막는 호르몬이래요. 근데 이 글루코스가 아니라 A는 그렇지 않는데요. 근데 A가 뭔지 모르겠는데 A는 그죠? 이게 이제 원인인 거고 이게 결과인 건데, 여기서 보게 되면 A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포식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못 받는데, 근데 얘가 지금 어떤 애였냐면 배고픔을 막는 호르몬을 막지 못한 애였죠. 배고픔을 막는 호르몬, 배고픔을 막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을 막는 호르몬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했으면은 계속 배고픔을 느낀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어떤 메시지를 못 받냐? 어떤 메시지를 못 받냐? 계속해서 뭐 한다는 거야?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배가 부르다라는 메시지를 못 받는다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죠. 읽어볼게요. 자, 물어보네요. 자, 언제가 적절한 시기냐? 뭐 하기에? 누가 뭐하기에? 포식자가 과일을 섭취하기에. 자, 그다음. 자, 어떤 그 식물은 사용합니다. 그 과일의 색을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포식자들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어떤 신호? 동격이 되시죠? 이 시그널. 다시 동격이 되시 아니라 미안합니다. 이 시그널의 목적어 절이죠. 포식자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그것이 이것다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목적어 절이죠. 근데 그것은 의미합니다. 뭐를? 그 씨앗의 껍데기라는 것이 단단해졌다는 것을. 자, 그래서 그 당의 함량이 그죠? 가장 이렇게 최고치에 있다 라는 거라고 합니다. 그죠? 놀랍게 그 식물은 선택을 했어요. 그죠? 뭐를? 이 아까 처음에 이것을 생산하기로. 아까 글루코스가 아니라 얘를 생산하기로 선택했대요. 무엇으로써? 이런 과일 안에 있는 그 당으로서. 근데 당의 종류가 좀 다르나 봐. 글루코스랑 아까 뭐 프록토스인가? 얘랑 좀 다른가 봐. 근데 아까 얘는 뭐 한다고 했어? 헝거 블로킹 호르몬을 상승시키지 않는다고 했었죠. 배고픔을 막는 호르몬이면 내가 배고픔을 막게 되면은 이제 배가 부르다는 소리야. 근데 그 호르몬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죠. 여기 이제 배가 부르다라는 정상적인 메시지를 못 받는다라고 해서 1번이 답인 거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여기 앞에 네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얘랑 똑같은 말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에. 그죠? 이런 부정어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그것은 만듭니다. 뭐가 됩니다? 윈윈 상황이 됩니다. 누구에게? 포식자와
포식자와 이렇게 먹잇감에. 먹잇감은 바로 이제 그 나무에 열리는 과일이죠. 자, 동물은 얻습니다. 더 많은 칼로리를.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더욱더 많은 과일을 먹고 씨앗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 식물은 발이 없죠? 이해돼요? 그럼 번식을 널리 하려면 뭐가 필요해? 포식자가 이걸 씨앗을 먹어서 어디 가가지고 응가를 해야 돼. 이해죠? 그런 내용이에요. 하기 때문에 식물은 뭐 한다? 더 나은 기회를 가진다. 뭐 할 기회? 찬스 오브는 기회, 아니 확률. 뭐 할 확률을 가진다? 그것의 아기들, 새끼들을 더 이렇게 퍼뜨릴 그런 확률을 가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근데 우리가 주장주제 플러스 앞뒤만 풀어가지고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세부 내용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주변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지금. 이게 핵심어였죠. 이게 핵심어. 네버가 있기 때문에 얘랑 반대 그린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는 반대가 필요하지만 내용상 반대지만 네버가 있어서 쟤랑 똑같은 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풀이었습니다. 그죠? 힘이 세다는 신호냐, 피곤하다는 신호냐, 위험하다는 신호냐, 배가 고프다라는 신호냐인데, 그죠? 배가 고프면 고르면 안 된다는 이유가 내부가 있어서. 그다음 32번. 자,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핑크라인 중간점이기 때문에, 그죠? 핑크라인 일단 있는 문장 읽어볼게요. 너는, 자, 슈드가 이제 그 우리가 강조가 되는 어조잖아요. 이게 아마 이제 세모가 될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떠한 과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있죠. 세모일 것 같은데, 앞에 보니까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 그럼 이것이 문제점인 거죠. 이것이 문제점이죠. 뭔지 모르겠지만. 알겠어요? 뒤에 이 세모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죠, 이제. 가볼까요? 많은 상황에서 가조, 진주어죠. 현명하되.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이렇게 하면 좋은 거죠. 뭐 하는 게 현명하다? 진주어죠. 너의 발가락을 물에 담그는 게 현명하다. 뭐 하기보다 머리로 먼저 다이빙 하는 것보다. 결국에 이걸 하지 말고 이걸 하자는 거잖아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머리부터 다이빙 하지 말고 발가락을 담가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수영장이라고 했을 때 이게 좀 물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곳이건 높이가 낮거나 높을 수도 있는 곳이건 뭐 깊이가 그래서 이런 말 그러니까 좀 수박 거달기 해봐라 이런 내용 아닐까? 가볼까요? 1번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시도해라. 시도하는 과정이다. 다른 사람 따라하는 거냐? 그러니까 따라하는 내용은 아니죠. 다른 사람 관련된 거 아니죠. 자기 발가락만 담그는 거니까. 그 다음 가장 적게 선호가 되는 선택사항을 없애는 과정. 자기가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냐? 그런 내용 아니고. 3번 적은 규모로 더 작은 규모로 어떤 선택을 테스트해보는 과정. 머리가 아니라 발가락이었잖아요. 적은 규모죠. 이제 한 번이 좋죠. 3 보게 되면 당신의 계획을 전문가랑 공유하기. 뭐 전문가 이런 얘기 안 나왔고. 5번 자, 가능한 많은 AC들을 수집하기. 뭐 AC 이런 내용 안 나왔고. 딱 3번이죠. 알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높은 레벨의 의사결정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뭐 할 수가 없냐면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결정의 결과를. 그죠? 그냥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엔더바이인지는 결국 뭐마다 결국에 그만둬버려요. 완전히 그 선택을 안 해버려요. 그냥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이런 걸려있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대단하고 결과가 예상이 안 되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해결책이 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적은 규모로 테스트해본다는 거죠. 됐죠? 다음 테스트 읽어볼까요? 최근에 나는 be about to는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그 뭐 가까운 일을 표현하는 표현이죠. 나는 막 등록을 하려고 했어요. 어디에? 비싼 코칭 프로그램에. 그러면 이게 하이 레벨 디시전인 거죠. 돈이 비싸. 뭐 한 10번 받는데 1000만 원 주래. 예를 들자면. 하지만 나는 완전히 확신이 안 됐어요. 뭐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죠? 뭐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하는데 10번에 1000만원 주래. 뭐 잘 찍을 수 있다면 뭐 투자할 수 있겠지만, 그죠? 했는데 몸이 그대로면은 안 되잖아. 그래서 나는 이러한 과정을 사용했다. 뭐함으로써? 등록함으로써. 저비용 미니 코스에 등록함으로써. 발당그기 하는 거죠. 같은 이런 그 지도자한테 이것은 도와줬습니다. 내가 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그의 방법론을. 그래서 이제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스타일과 내용을. 그리고 나는 테스트해 볼 수 있었다. 그것을 적은 투자로. 그러니까 더 적은 시간으로. 그리고 적은 노력으로. 뭐 하기 전에 완전하게 그런 비싼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 빈칸은 특히 중간쯤에 빈칸이 있을 때는 주변에서 답을 찾는 게 좋아요. 알 수 있다면. 내용이 좀 어려우면 다 봐야 되겠지만 보통 주변에서 답이 나옵니다. 근데 전반부나 후반부에 뚫리면 역으로 전반부 후반부 보고 푸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중심 내용이니까. 알겠죠? 자, 타제는 33에서 45까지 풀고 모른다고 찾아오기입니다.